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택가 20살 최모 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거실에 들어선 최 씨. 그런데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된 최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김모 씨를 잡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네,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제압한 집주인. 그런데 그만 이 도둑이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검찰은 흉기도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집주인 최 씨를 기소했고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보석 전까지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YTN 단독 보도로 우리 사회의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입니다. 최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던 와중에 뇌사 상태에 있던 도둑 김 씨는 폐렴 증세로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혐의를 흉기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했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한 단계 높은 중죄로 판단한 거죠.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법원은 최 씨의 폭행은 정당방위가 아니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로 만든 20대 집주인 최모 씨. YTN 보도 이후 1년 넘게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뇌사 상태로 요양원에서 치료받던 도둑 김모 씨가 폐렴 증세로 숨지면서 재판부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사건 발생 23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은 도둑이 숨진 만큼 기존 흉기 상해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무단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것은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번에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집주인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뇌사 상태에 이르기까지 도둑을 때린 행위는 방어를 넘어 공격 의사를 보인 만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단 침입한 도둑이지만 흉기를 들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였음에도 빨래 건조대로 지속적으로 내리쳐 사망케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 후 20대 집주인은 숨진 도둑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피해자분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태까지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공격이 아닌 방위행위에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한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단순 범죄 행위로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즉시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려다 결국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청년. 재판부는 결국 현행 정당방위 요건에 큰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릉동 살인사건 등 정당방위 논란이 일고 있는 유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법원의 이번 판결, 최근의 정당방위 사례와 비교를 해보죠. 조금 전에 지환 기자도 언급한 사건인데요. 지난해 현역 군인이 다가구 주택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공릉동 살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성의 애인이 군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휘두르는 과정에서 가해 군인 역시 숨졌죠. 경찰은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살해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방어 행동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급박한 몸싸움 과정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자, 오늘 도둑 뇌사 사건의 경우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의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과도하게 폭행한 것은 방어를 넘어서 공격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